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태전남 데이빗입니다. 테슬라 FSD가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유럽연합의 복잡한 규제, 즉 유럽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UN 유럽경기위원회의 규정은 차량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테슬라 FSD와 같은 도심 자율주행 보조 기능은 대부분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의 많은 규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여전히 필요로 하며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초월하는 등의 시스템 주도 기동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아니라 차가 스스로 결정해야 함에도 이런 기본적인 의식조차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FSD는 북미에서 hands-off, eye-on 방식을 지향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2025년 9월부터 유럽경제위원회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시스템 주도 기능이 허용될 예정이어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너무 느리고 사고의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아직 미비합니다. 이는 각국 정부와 보험사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방지하고 인간 운전자보다 더 낫다는 구호가 아니라 제조사에서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자율주행의 보급에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이라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암호화라든지 접근의 엄격성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테슬라 기반의 한계라고 지금 다들 말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라이다와 같은 추가 센서 없이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악천후, 폭우, 폭설, 안개 등 아주 복잡한 도로 환경에선 카메라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독립적인 테스트 기관에서 FSD가 어려운 상황에서 웨이모의 라이다 기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자주 시스템 해제를 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악천후에 갑자기 시스템을 해제해버리고 경고를 줍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운전자에게 집중해야 할 운전에서 경고음에 집중하게 하고 갑자기 시스템을 해제함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고 완전 자율주행의 경우 잠시 운행을 멈추고 도로변에 대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테슬라 FSD 및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충돌 및 사망 사고가 보고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대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FSD가 스쿨버스 경고를 무시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 각국 규제당국은 이러한 안전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레벨링 직원을 해고해버리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것에 대한 즉 경찰차라든지 응급 대응 차량, 스쿨버스 등 특수 차량에 대한 라벨링이 아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도로 표지판, 차선, 운전 문화, 교통법 규정이 다릅니다. 테슬라 FSD는 주로 미국 환경에서 학습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복잡하고 다양한 교통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추가적인 데이터 학습 및
시스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FSD가 현지 도로 규정을 이해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장 및 정책적인 요인에서 미국에서는 FSD가 감독하의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지만 유럽 등은 훨씬 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대규모 출시 전에 철저한 테스트 데이터와 안전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S를 해당 국가에 도입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유럽 규제기관의 승인 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의 진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테슬라 FSD가 유럽 및 다른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잠시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엄격한 자율주행 규제와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각기 다른 법적 프레임워크 때문입니다. 물론 테슬라는 이러한 장벽을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FSD 도입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로봇택시 운행을 앞두고 테슬라가 과연 완전 자율주행 회사로서의 기능을 다할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